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 결승전이 이제 꼭 4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1회전에서 승리한 두 사람이 지금 아주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역사 181년 만에 처음으로 흑인 그리고 여성 시장이 곧 등장을 하게 되는 선거입니다. 모두 흑인,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 사람이 매우 다른 인물입니다. 그 배경과 경력과 지지 세력과 목표도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공략해야 할 대상이 지금은 1회전보다 2배나 더 큽니다. 투표인 등록을 하고 지난번 선거에서 투표를 안 한 사람이 100만 명, 그리고 투표를 한 사람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을 찍은 사람이 전체의 33%뿐입니다. 나머지 훨씬 더 큰 덩어리가 아직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회전의 승자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인가를 잘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펜션 문제, 범죄 문제, 인종적인 긴장, 경찰 개혁, 투자 유치 등이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안녕도 잘 더 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 시장 선거 runoff election 한 달을 남기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사람의 주장은 무엇인지, 또 다른 점은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흑인이고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이 progressive, 개혁적인 인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리 라이프웃은 선거 캠페인의 주제로 We need change,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시카고의 정치 조직과 이에 따른 부패를 척결하고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프랙 윙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Only change is her story. 그녀가 바꾸자는 것은 자신의 스토리뿐이다 라고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로리가 네일리와 밀착됐던 인물이고, 또 그녀가 탐욕스러운 월스트리트 뱅크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또 다른 것은 대중적인 이미지입니다. 프랙 윙클은 시카고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시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막강한 쿡카운티 프레지던트 자리까지 성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시카고의 정치판의 조직이라든가 돈의 흐름이라든가 노조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 그녀가 부패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에드 버크 시의원과 밀착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승리가 일찌감치 예상이 됐었습니다. 반대로 로리 라이프웃은 시카고 정치판에서는 완전한 아웃사이더입니다. 조직도 없고 노조의 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버크 스캔들이 한창이던 시기였고, 그녀의 연방 검찰의 배경, 또 시카고 경찰 개혁의 감독자였다는 배경과 함께 부패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그런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예상치 않았던 승리를 거머쥐게 된 인물입니다. 지금 양자가 파고들어야 할 표밭은 의외로 넓고 또 예상 불허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인 등록자가 158만 명, 이 중에 지난번에 투표한 사람은 55만 3천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가 잠재적인 투표인인데 1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한 55만 명 중에서도 이들이 차지한 표는 18만 5천 표, 약 3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7%가 12명의 다른 후보 지지표입니다. 예를 들면 시카고 투표구 50개 구 중에서 로리 라이프웃이 승리한 것이 11개 구, 토니 프랙 윙클이 승리한 것이 5개 구뿐입니다. 나머지 34개 지역은 다른 후보들의 몫입니다. 월리 윌슨 14개 주에서 승리했는데 주로 흑인 지역입니다. 데일리가 8개 구에서 승리했는데 주로 백인 거주 지역이고,
다운타운의 기업 금융지역입니다. 그리고 수제나 멘도자 7개의 구에서 승리했는데 주로 히스패닉 지역이고,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결승전 진출을 한 두 사람이 공략해야 될 지역이 최소한도 34개 지구인데 흑인, 히스패닉, 백인, 저소득층 지역, 부자 지역, 범죄 다발 지역, 대기업 금융 지역, 이렇게 아주 상이하고 성격이 큰 차이가 나는 지역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시카고라는 것이 매우 복잡한 성격을 가진 도시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런오프 선거에서 승자를 예상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프랙 윙클은 일단 조직과 돈의 면에서 월등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쿡카운티에 방대한 조직이 있고 노저의 정치 헌금과 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이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패의 고리에 선상에 있고 말만 프로그레시브지 당선되어 봐야 그 밥에 그나물일 것이 아니냐, 이런 결정적인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라이프 세계는 아웃사이더, 부패와 거리가 먼 사람이다, 개혁과 부패 척결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라마 매뉴얼 또는 데일리 아래에서 시카고 정치와 밀착된 적이 있었고, 그녀의 로펌이 월스트리트 뱅크의 변호인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부자들의 옹호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런 인물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개혁이라는 이미지가 혹시 허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고, 또 그녀가 한 번도 elected position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명석하지만은 이 거대한 도시를 이끌어갈 총사령관의 경험과 지혜가 있느냐, 여기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거의 결과를 결정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카고 기존의 조직이 얼마나 견고한가,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젊은 층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 백인 지역, 흑인 지역, 히스패닉 지역, 다운타운의 기업 금융 지역, 진보적인 백인 지역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카고는 그야말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이 각각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는 6%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정치판을 움직일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업체와 상가와 사는 집이 여기에 있고, 우리 이민의 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소수지만은 이번 기회에 주류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 그리고 사리 분별이 분명한 지혜로운 집단이다 하는 점을 과시할 수 있다면 이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하원법사위원회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각종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해
나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협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법사위의 요청에 협조할 것이란 의사를 밝히면서도 러시아와의 결탁은 없었으며 모든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인물과 조직 등 81개 조사 대상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청 사실을 발표한 지 1시간여 만에 나온 것입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어제 앞으로 수주 내에 평양에 협상팀을 보낼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아이오와주 존스타운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밤뷰류 행사에서 나는 우리의 관심사를 나눴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계속해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비록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다시 돌아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HIV 에이즈에 걸린 한 영국 남성이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수술로 에이즈로부터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네이처지가 전했습니다. 이 환자의 완치 사실이 확인되면 12년 전 독일에서 치료받은 미국 남성 티모티 레이 브라운이 처음으로 완치된 이후 두 번째 에이즈 완치 사례가 됩니다. 하지만 줄기세포 이식 수술은 위험하며 다른 환자들의 경우 실패를 거듭했었습니다. 1990년대 인기 드라마 베벌리 힐스의 아이들에서 주연 딜런 맥케이 역을 맡아 인기를 끌었던 배우 룩 페리가 어제 향년 52세로 별세했습니다. 룩 페리는 지난주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다 어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복권당국이 어제 지난해 10월 추첨한 당첨금 15억 달러의 메가밀리언 복권에 당첨됐던 한 명이 4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복권당국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 당첨자는 신원이 공개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당첨자는 8억 7,800만 달러를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5억 달러의 당첨금은 미 복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것이지만 이번에는 단 한 명의 당첨자가 상금을 받게 돼 한 명이 받는 당첨금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서 로리 라이프시 토니 프레그윙클에게 58대 30의 비율로 크게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프레그윙클을 지지하는 교사 노조는 이 조사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사가 지난 선거일 바로 다음 날인 27일과 28일 실시됐기 때문입니다. 러시 병원의 환자 4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일반에게 실수로 공개 노출됐습니다. 병원 측은 이 정보가 빌링 부서의 실수로 노출됐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보험 정보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의료 정보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고문경찰의 피해자가 또 520만 달러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미 사망한 전 시카고 경찰 커맨더 존 벌즈로부터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거금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벌즈의 고문에 의한 시 재정 손실이 거의 1억 달러에 달하게 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최저기온은 1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21도, 밤 최저 9도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면서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29도, 밤 최저 12도. 목요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28도, 밤 최저 21도. 금요일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맑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25도입니다.